요즘같이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 날엔 따뜻한 필터를 씌운 풍경이 전시된다. 전시된 풍경은 자신이 완전 무결한 계절임을 과시하며 있는 힘껏 스스로를 뽐내고 있다. 자연이 각본을 맡은 이 공연을 관람하다 보면 괜시리 완전 무결함을 깨부수고 싶은 못된 심보가 올라온다. 야, 봄은 무슨 송화가루 때문에 문도 못 열잖아. 알러지의 계절이지. 콧물가루 엄청 나오는데. 허점을 적발한 슈퍼바이저가 된 듯 일침을 가한다. 숨겨놓은 치부를 적발한 것 마냥 고소함을 느끼며 마치 자연이 감추고 싶어 공연장 뒤편에 몰래 숨겨놓은 걸 발견했다는 듯이 이 못된 심보는 각본을 맡은 자연이 내뱉는 대답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다. 인간의 심보를 가짱케 여기며 자연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전 원래 그랬는데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오랜 시간 공연하고 있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은 찰나일 뿐이다. 그렇기에 자연은 관대한 것이 아닐까? 이 가소로운 존재에게 반박할 가치는 없으니까. 자연에게조차 대들여 하는 인간의 이 심보는 다른 존재에겐 더더욱 표독스럽다. 가르침, 선도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가치관에 지우개를 들이미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가진 지우개의 모습 역시 변화했다. 인간의 지우개는 주먹이나 돌도끼에서 칼과 창, 총과 대포, 하나하나 지우기 귀찮았던 인간은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지경에 도달했다. 지우개의 과도한 사용이 공책을 통째로 날려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간은 방법을 바꿨다. 지우개를 발전시키는 과정, 그 절차에서 우연히 얻어낸 부산물, 합리적 사고. 인간은 이제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로 무장한 채 타인의 치부를 찾아 나선다. 발견 즉시 지워버리려는 심보는 여전히 가득한 채로 과학이 인류 문명에게 준 혜택이 이렇게 엄청난데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너에게 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그 혜택을 반납해야 해. 현대인들의 대화에는 위와 같은 논리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다. 합리적이지 않은 행위를 발견하면 자신과 일절 관계없음에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교정 교화의 방망이를 들이민다. 위대한 이성이 하시는 일에 감히 토를 다냐? 위와 같은 배경은 남을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주었다. 누군가의 생각, 목표, 계획, 이것들이 비합리적이라 판단되면 둘 중 하나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종류의 말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임마. 그거 임마 수익성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리스크가 너무 커. 등등. 이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속으론 욕하면서 혀를 찬다. 위와 같은 인간의 심보, 남을 지적하거나 속으로 욕하거나 이런 심보는 돌도끼에서 합당한 지적으로 수단만 바뀌었을 뿐 인간이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본성이다. 뭐 자신은 정말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을 감고 한번 살펴보자. 자신의 마음속 포장지들을 다 뜯어내고 밑바닥까지 뒤져보았을 때 지적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적을 찾아보자. 웃고 있는 무언가가 보일 것이다. 솔직히 지적하면 재밌잖아. 인생은 자신만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이다. 아름다운 인생, 추한 인생, 슬픈, 기쁜. 그 어떠한 형용사가 붙는 삶이더라도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하나의 작품이다. 스스로 전시하고 싶은 각자만의 테마가 있는데 관람객이 무슨 권리로 작품을 지적하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이동하면 될 뿐이다. 하지만 솔직히 힘들다. 지금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나 역시 그렇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 때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 내면에서 기어코 지적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심보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가진 출력 장치의 출력 방식이 다를 뿐.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겨난다. 지적질하면 뭐가 안 좋은 건데? 단순히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어쩌고 하는 소년 만화식 교훈은 없다. 누군가에게 지적질하는 심보를 방치하면 스스로의 인생이 썩어버린다. 남에게 전달하는 지적 속에 담긴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해야 해. 그것이 도덕적 가치에서 판단한 것이든 경제적 가치에서 판단한 것이든 의무를 강제하는 행동이다. 여기저기 의무를 강제하며 살다 보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온통 의무투성이가 되어버린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삶은 예민함, 불편함, 짜증과 강박이 일상이 된다. 지 아무리 도덕적 가치 위에서 남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3인칭 시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불편함과 짜증을 토로하는 비도덕적인 인간이 되어 있다. 결국 온갖 불편한 것들에 둘러싸인 불편한 삶을 살게 되며 종국에는 스스로 지쳐버려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좀 전에 말한 마음속 포장지를 기억하는가? 그것을 뜯고 밑바닥에서 웃고 있는 그 무언가를 마주해보자. 이놈이다. 이놈을 웃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릎 꿇려 만족감을 얻기 위해, 나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나로 인해 타인의 결정이 바뀌는 것을 보고 흡족해 하기 위해, 조언이란 상자 속에 넣고 합리적, 도덕적이란 포장지를 감싸고 관심이라는 리본을 단다. 그리곤 당신을 위해서 라는 쪽지를 붙여 완성시켰다. 해체는 조립의 역순이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관심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합리적이라서도 도덕적이라서도 아니며 조언도 아닌 그냥 밑바닥에 있는 이놈의 웃음을 위해서다. 이놈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이런 밑바닥에 몰래 자리 잡고 있는 걸까? 이놈은 어린 시절의 나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 칭찬을 받는다. 건강하게 태어나 칭찬받고 몸을 뒤집어서 칭찬받았으며 처음으로 이족보행을 했을 때,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조건 없이 칭찬을 받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조건이 붙기 시작한다. 반에서 몇 등을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를 잘하면, 외부 환경과의 비교해서 우위를 점했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 그렇게 칭찬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칭찬받고 싶은 욕구는 포기가 되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난 이유 비슷한 것 같은 이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다. 결국 칭찬을 쉽게 받기 위한 한 가지 전략을 발견한다. 외부 환경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면 외부 환경이 내 밑에 있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고발해본다. 나랑 성적이 똑같은 쟤는 과외를 했는데 난 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아주 대견하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 칭찬해줄 수 있는 존재들은 사라진다. 그럼에도 언젠간 나타난 어른을 기다리며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 칭찬받을 짓을 모아둔다. 남들의 잘못과 틀림을 지적함으로 얻는 난 그렇지 않은데 상대적 우위를 점한 나의 상황을 느껴놓는다. 언젠간 칭찬 스티커를 붙여줄 어른을 기다리며 칭찬해줄 어른이 아닌 당신들에겐 보여줄 수 없기에 밑바닥 어딘가에 숨겨놓는다. 포장지를 뜯고 나서 이놈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관대해질 수 있다. 봄을 연주하는 자연이 지적하는 인간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것처럼 어른인 당신은 내면의 어린이에게 관대해질 수 있다. 그저 칭찬받고 싶어 했던 나였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관대해질 수 있다. 타인에게 하는 지적질은 물론 타인에게 받는 지적질까지 모두가 다 칭찬받아 웃고 싶었던 어린 존재들의 행동이니까. 그렇다면 관대한 미소로 포장지 안쪽에 있는 이 녀석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어린이 날은 칭찬하는 날이니까.